You know I can paint the world, sitting there in black and gold. You the perfect chemical, I gotta test, I gotta know. You know I'm the criminal, but I could take your heart and go. You the perfect chemical, I gotta test, I gotta. Just let me, just let me, just let me, just let me. 좋은 상황은 돈 없을 수 있어. 하지만 난 널 아낄 수 있고 또 소중히 다룰 수 있어. 그리고 너가 원하면 우주선을 타 밤하늘 건너 별을 따 너의 손에 쥐어줄 수 있어. yeah, yeah. 맘에는 뭐든지 뭐 어때. 비 오는 날 커피 okay. 신사온 게 없고 okay. 아침에 no makeup it's okay, it's okay. I'll be getting it ready to fuse. Sitting on top of the world just cute. Missing a puzzle I swear it's you. You know I can. 이번에는 신청곡이었습니다. 이거 DPR 라이브의 자스민이라는 곡이고, 쌤도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신청곡으로 해줘가지고, 누가 신청했더라? 박준영 학생인가? 누가 신청했는지 까먹었네. 미안합니다. 오늘은 126쪽부터 127쪽까지고 2차 시수업입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내용이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근대 국가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사회에 들어가 있는 국가를 근대 국가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일어나면서 이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 농업이라는 게 인류의 주된 경제 구조였습니다. 농업사회였죠, 전부 다.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사회로 이제 진입을 해가게 되고, 왜 하필이면 그러면 또 영국에서 일어났는가, 또는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는가를 여러분이 배우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배워봐야 될 점, 생각해봐야 될 점은, 산업사회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게 과연 좋은 점만 있는 것일까? 뭐 좋은 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잃어버린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엘빈 토플러라는 이제 미래학자가 그 유명한 책입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이제 인류의 역사상 존재했던 세 가지 큰 혁명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제 논하면서 첫 번째가 BC 천년경에 있었던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은 사실 BC 천년경 아닌 것 같은데 쌤이 잘못 적은 것 같다. BC 천년경보다 아마 훨씬 더 전일 겁니다. 신석기 혁명은 우리가 너희들이 2학년 때 배웠다시피 이 농업을 인류가 최초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농업을 하게 되면서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농경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급도 발생하고 권력도 발생하고 이제 인류 사회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제2의 물결이 이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 산업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책 제목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한다 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가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참 그만큼 거대하게 또 인류 사회를 바꿔 놓았다라는 거, 그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면서 이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영국이죠. 이 정치의 구조의 변화 시작도 영국이었는데 이 산업혁명의 시작도 영국입니다. 도대체 왜 하필 영국일까? 교과서에서는 이 5가지 이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명예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명예혁명 때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기술 발전이나 기계를 만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안정된 사회가 아니었는데,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이제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면서 이런 경제 어떤 개발에, 경제 발달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라는 점 첫 번째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인클로저 운동은 좀 이따 쌤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서 이 농촌의
농촌의 농부들이 이제 농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진 농부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오게 되고요. 그 과정은 좀 이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석탄이나 철 같은 지하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다라는 것. 네 번째는 이 시기에 또 수많은 도로와 운하가 건설되면서 이 교통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만약에 석탄을 캔다 하더라도 석탄을 또 공장까지 운반을 하는 게 용이해져야 또 그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교통이 발달되었다라는 것. 다섯 번째로 이 영국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넓은 식민지. 그래서 이 저렴하게 원료를 이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원료가 필요하는데 그 원료를 또 다양하게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물품을 팔 수 있는 시장에 확보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선생님이 뭐라 적혀 있는데 무슨 글자인지 선생님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라고 적혀 있기는 하네. 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클로저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인클로저 운동이 뭐냐면 인클로즈는 영어 단어로 이제 울타리나 담을 이제 둘러싸는 것을 인클로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난 농촌에서 일어난 이제 담을 쌓는 울타리를 쌓는 운동입니다. 이제 이 시기에 농업이 원래는 농업이라는 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죠. 우리가 농업이라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농업이 자본주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점차 이제 활용이 되어가면서 또 이게 돈이 잘 되는구나 라는 어떤 인식이 퍼지면서 이제 수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대토지 소유자들이 이 농민들에게 그 마을 농민들에게 이 토지를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긴 다 내 토지다 라고 담을 둘러싸고 이 자기 땅을 빌려서 농사 짓던 농민들을 쫓아내고 또 그런 식으로 이 소농민들이 작은 어떤 농민들이 토지를 잃고 이제 이 자본주의적 경영으로 인해서 토지를 잃고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오갈 데가 농촌에서 쫓겨나긴 했는데 먹고 살긴 살아야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계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었는데 그렇게 대도시로 가서 이 공장이 들어서고 있던 대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실 공장 입장에서도 이 수많은 기계를 돌리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시기가 겹쳐지게 되면서 이 농민들이 도시로 가서 노동자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된 배경이 된 게 이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도시라는 것. 영국에 가면 이제 이때 또 커진 도시들 중에 맨체스터나 리버풀 같은 도시들, 이때 수많은 대도시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한테는 축구팀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죠. 자, 그래서 이 기계를 그러면 왜 만들게 되었느냐? 이 면직물, 우리가 옷을 이제 여러분 옷 입는 그 중에 면으로 만든 옷들이 있죠. 그 면으로 만드는 옷을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면직물 공업이라는 게 실도 많이 뽑아내야 되고 또 천도 이렇게 만들려면 실을 많이 교차를 시켜야 되죠. 근데 이게 손으로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아무리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명확하게 좀 품질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기계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보장된 품질로 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정밀하게 또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계가 다른 분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전 사회를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 증기기관을 본격적으로 이제 기계 공업에 적용할 수 있게 개발한 사람이 제임스 와트고요. 이렇게 개발된 증기기관이 이제 배나 이제 기차에도 장착이 되면서 이제 교통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에 전신이나 전화 같은 것들이 발명됩니다. 통신도 굉장히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게 이제 무역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만
생산되고 소비가 되었는 데 비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여러분 이제 집안에서도 클릭 몇 번 하면 아마존에서, 미국 아마존에서 물건 주문해서 배송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무역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유럽 전체가 바뀌게 되고, 이 유럽이 또 전 아시아, 아프리카로 퍼져가면서 또 전 세계를 바꿔놓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수업 끝.